가까이 오고 싶어서 자주 오고 싶어서 선원 가까이서 살고 싶어서 제가 이사를 한 지가 그래도 한 7, 8년 됐네요. 원래는 사당동 쪽에 살았는데요. 가족들이 선원에 다니고 하다 보니까 더 가까이 오고 싶어서 이쪽 안양으로 이사를 왔습니다. 네, 제가 목동에 오래 살았는데 절 근처로 오고 싶어가지고 제가 이사를 한 지가 그래도 한 7, 8년 됐네요. 저희가 원래는 양천구에 살았는데요. 선원 가까이서 살고 싶어서 이사 왔어요. 아주 편해요. 걸어 다닐 수도 있고요. 새벽 예보에 올 수도 있고요. 절 옆으로 이사 오니까 완전히 극락세계에 사는 것 같아요. 이제 동네에 가깝게 이사 온 이유가 매일 이제 가서 하고 싶어서 또 뭐 아침에 못 가면 저녁에도 가고 또 어떨 때 또 새벽에 일어나면 새벽 예불도 가고 뭐 시간을 딱 정해놓은 거 없는데 거의 매일 가다시피 해요. 조금이라도 절 옆에 가까이 살고 싶어서 아이의 주거지를 옮긴 사람들. 이들의 주소는 경기도 안양시 석수동. 대체 어떤 힘이 각기 다른 사람들을 한자리로 모여들게 했을까요? 주말 아침, 이미자 보살댁은 정겨운 기타 소리로 가득합니다. 두 아들이 사회생활을 하고서부터 시작한 부부만의 취미 생활이죠. 오늘이요. 마시오. 아침부터 무슨 연습하세요? 아까 전에 기타 소리 다 들리던데? 오늘 기타 수업이 있어서 맞나? 연습 좀 해보려고. 그래. 오늘 우리는 3시부터 기타 또 연습해야 되지. 둘째는 아들만 둘이면 뭐 한 명은 딸 역할 한다고 그러는데 얘가 딸처럼 애교도 많고 갑자기 엄마를 놀래키려고 이런 그 이벤트도 하고 그래요. 파주에서 직장 생활을 하느라 떨어져 사는 둘째 재훈 씨가 느닷없이 찾아왔습니다. 아들의 깜짝 방문에 엄마는 마냥 좋기만 합니다. 혼자서 잘 챙겨 먹지도 못했을 아들을 위해 바쁘게 손을 움직이는데요. 자식에게 조금이라도 더 맛있는 걸 먹이고 싶은 게 모든 엄마의 마음이겠죠. 나오니까 일부러 딱 준비해놨는데. 오랜만에 세 식구가 한 상에 둘러앉았습니다. 오후에는 이제 뮤지컬 연습. 오늘 새벽까지 해요. 그래? 나는 좀 이따 3시부터 기타 연습하고 그거 끝나면 전기 운동 조금 해야 되고 끝나면 공양하고 또 합창 연습 또 연희 연습 끝나면 한 11시쯤 돼. 뭐 이렇게 많아요 오늘? 그래 말이야. 아버지께서 퇴직하시고 나서 좀 이렇게 직장 동료들이 있는 곳에 아닌 다른 곳으로 멀리 이사하고 나니까 좀 우울해 하실 수도 있고 좀 심심해 하시지 않을까 좀 걱정도 하긴 했는데 이렇게 같이 기타도 배우시고 같이 노래도 이렇게 하고 하는 거 보니까는 너무 또 뿌듯하고 또 이렇게 또 가정에 또 이렇게 와서 또 충실하신 모습 보니까 또 존경스럽기도 하고 저도 앞으로 이렇게 나중에는 이렇게 해야 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많이 들어요. 오랫동안 대학 교직원으로 근무했던 최상권 거사는 퇴직 후 서울에서 안양으로 이사를 왔는데요. 그 이유는 순전히 한마음 선언 때문이라고 해요. 퇴직을 하고 있다 보니까 우리 뭐 동료들 뭐 당구나 치고 뭐 산에 가고 뭐 이렇게 하는데 제가 여기 오다 보니까 이 뭐 기타 치는 것도 있죠. 또 집이 가까우니까 매일 아침에 가서 이제 참선도 하고 오죠. 또 참선하고 탑돌이하고 오면서 또 뭐 산책도 할 수가 있고 더더욱더 부부끼리 계속 왔다 갔다 하다 보니까 한 3,000보 정도 되는데 집에서 왔다 갔다 하면서 이야기도 한참 많이 할 수가 있고 뭐 그런 이러한 좋은 점이 많은 것 같고 처음에는 제가 가깝게 옴으로써 사실은 동료를 많이 잃었거든요. 한 30몇 년간 사귀었던 그 직장에 있는 동료들이 계속 올려다녔는데 여기 오니까 많이 떨어지니까 많이 잃었는데
이제 올려다 보니까 이제 또 여기 있는 친구들 또 만나게 되니까 어차피 나중에 나이가 들고 마지막에는 이 가깝게 혼이 통하는 사람들끼리 어울려야 된다는 생각이 들어서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아버지 덕분일까요? 아들 재훈 씨도 어릴 적부터 생활 속 마음 공부가 익숙합니다. 이게 저희 절에서 주로 쓰는 관노트라고 하는 건데 갑자기 오다가 보니까 생각이 나가지고 찾아봤는데 아직도 잘 있네요. 제가 학창 시절에 중학교 1학년 때부터 해서 쓰던 건데 또 오랜만에 또 생각나서 이렇게 한 번씩 펼쳐보고 또 마음을 또 되새기고 하거든요. 관노트가 무슨 노트예요? 볼관자를 써서 저희가 항상 마음을 또 지켜보고 그 마음을 또 적고 또 다시 한번 또 되돌려 놓는 작업을 할 때 이렇게 노트로 공부를 하고 있거든요. 뭐 예를 들어서 여기서 시험 뭐 일주일 전이다. 그렇지만 아직 공부할 내용이 많다. 그렇지만 뭐 평소에 차근차근 공부를 해야겠다 하면서 마지막에 주인공 시험 공부할 때 한 번에 집중해서 빨리 공부할 수 있도록 해. 너만이 집중 잘하게 할 수 있어. 이렇게 다시 돌려놓는 작업을 또 했던 게 그런 부분이 관노트인 것 같아요. 저 같은 경우에는 어렸을 때부터 좀 소심하고 약간 걱정 같은 거 많이 해서 뭐 수련회 같은 거 간다 해도 다음날 막 거기 가면 어떡하지 막 이런 걱정 같은 거 많이 잠도 못 자고 약간 그런 스타일이었는데 계속 그런 게 바깥에서 이렇게 막 그런 힘든 일이 있거나 이렇게 막 마음 쓰고 이런 걱정되고 막 이런 거 소심하고 이런 게 있었는데 그런 거를 여기서는 마음적으로 자꾸 제 안에서 자꾸 답을 찾으려 하고 뭔가 그런 식으로 뭔가 그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게 어릴 때부터 알려주니까 좀 따라오게 되고 그랬던 것 같아요. 뭐 학교에서도 친구들이랑 싸우고 했을 때 그것도 자꾸 뭐 그 친구랑 왜 싸우게 됐을까 이런 거에서 엄마도 계속 마음 관하라 그러고 계속 제가 이렇게 문제를 해결할 수 있으니까 어린이 그런 부분에서 선원의 좀 매력을 느끼고 어린이 때부터 계속 다녔던 것 같아요. 부모 자식 간이 아닌 도반으로서 항상 큰 스님의 가르침을 바탕으로 서로 대화를 하면서 이렇게 이제 지내는데 애들 그 사춘기 가는 거를 제가 모르고 지났어요. 쟤네들은 또 각자 학생회 청년회에 그 지도법 사스님이 계시니까 이제 그 스님하고 이제 상담 드리고 이래 하면서 하기 때문에 별로 이래가 힘들지 않게 지냈거든요. 그래 처사도 이제 마음은 그랬지만 항상 몸은 같이 왔었어요. 그래 조금씩 좋아지면서 특히 요즘은 합창하면서 같이 되니까 한 가족이 모이면 주로 이제 생활 이야기를 하는데도 이제 부처님 말씀을 이래 해서 이야기를 하고 하니까 그런 게 참 좋은 것 같아요. 지인의 소개로 선원을 다닌 지 18년째. 가족은 대행 큰 스님의 말씀을 지표 삼아 함께 마음 공부를 하며 함께 성장하고 있습니다. 세 식구가 나란히 선원으로 향합니다. 늘 가는 길이지만 늘 설레는 길이죠. 절 옆으로 이사 오니까 완전히 극락세계에 사는 것 같아요. 아니 너금마가 내한테 얘기한 게 섭섭한 게 저 30몇 년간 살았는데 이사 온 걸 제일 잘했다고 그러니까 내가 얼마나 섭섭한지 그동안 내가 지금 오늘 수레 작업한다 그래가지고 거기 가봐야 될 것 같아요. 우스갯소리로 서운하다고 했지만 그래도 선원 옆으로 이사 온 건 참 잘한 일인 것 같습니다. 이렇게 자주 부처님을 뵐 수 있으니 말이죠. 법당에서 절을 올리고 불교 문화회관으로 부지런히 발을 옮기는데요. 재혁이하고 옥주하고 왔어. 아유, 애쓴다. 응? 아이고, 해보지도 않은 거 한다고 그냥. 그동안 잘 지냈어? 한 2, 3주 안 본 것 같은데, 그지? 자주 못 봤는데 절에 오니까 보네. 절에서 보니까 더 좋은 것 같다. 집에서 보는 것보다. 네, 뭐 저 살림 안 하고 절에서 살아도 돼요. 밥을 해야지. 절에 오면 내가 밥 해줄게. 결혼 후
아내와 함께 선원을 다니고 있는 큰아들 재혁 씨. 처음에는 아내를 설득하는 게 쉽진 않았습니다. 처음에는 저 혼자 절에 오고 아내는 집에 있거나 친구들을 만나러 가거나 했었는데 이제 초파일 행사 때 이런 행렬하는 거를 보여줬어요. 이렇게 보여주고 이제 천천히 선언해서 이런 거 하는 걸 보여준 다음에 그런 행사 때 같이 이제 참여를 하면서 좀 나오게 되었어요. 다른 연인들은 토요일 날 되게 데이트 다 하는데 남편이 여기 나온다고 토요일 날에는 안 만났거든요. 그래서 좀 약간 이상하게 생각했어요. 토요일 날마다 저렇게 가는 게. 근데 좀 지나면서 호기심이 들더라고요. 뭐 얼마나 좋길래 토요일마다 가나 해서 결혼하기 전에 몇 번 와보고. 그래서인지 재혁 씨는 세심하게 배려하고 챙기며 아내의 적응을 돕습니다. 여기 가운데 있으면은 그림자가 생기거든. 그래서 이렇게 직각이 되게. 아내에게 일일이 가르쳐주는 모습이 참 다정해 보이네요. 한편 바깥에서는 뭔가 거대한 작업이 이루어지는 것 같은데요. 대체 무슨 일을 하는 걸까요? 형들한테 욕먹으면서 배우고 있어요. 기술은 뭐 특별한 건 없고요. 이제 저희가 사실 이제 제작부터 이 수레도 저희가 이제 저희 선배들이 다 제작을 한 거거든요. 이제 제작을 이게 어떻게 되어 있고 그런 걸 저희가 제일 잘 알기 때문에 그냥 뭐 계속 이제 선배들한테 배우고 하다 보니까 이제 저희도 이제 제가 잘 아니까 저희가 뭐 잘 할 수 있는 거죠. 아이고, 장엄등이 올라가는 수레가 이렇게 많은 사람들의 노고를 통해 만들어지는 줄 정말 몰랐습니다. 땀과 정성, 여기에 부처님을 향한 신심이 더해졌기에 빛나는 장엄등을 만들 수 있는 것이겠죠? 한마음 선원에서는 보통 초파일 넉 달 전부터 장엄등을 준비합니다. 수레를 만들고 골조를 제작하고 한지를 붙이고 그 위에 그림을 그리고 만만치 않은 시간과 노력이 들어가는데요. 이렇게 많은 젊은이들이 한마음 한뜻으로 최선을 다해서 오롯이 연등을 만들 수 있는 원력은 무엇일까요? 이 등 자체도 어떻게 보면 꽃은 아니지만 더 꽃보다도 더 좋은 것이고 또 여기서 만나는 사람들이 바깥에 있는 사람들보다 더 좋은 사람들이고 충분히 이 공간이 즐겁고 너무 행복하기 때문에 그래서 바깥에 가고 싶은 마음들도 있겠지만 여기 와서 이렇게 정성을 쏟고 등불사를 하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제등 행렬을 위해서 4-5m 크기의 장엄등뿐만 아니라 다양한 연등들이 만들어지고 있었습니다. 이거 장엄등 제등행렬 할 때 용팀이 용춤 출 때 쓰는 그 용에 들어가는 갈퀴거든요. 처음에는 정말 여러 번씩 실패를 해가지고 여러 번씩 반복하고 했는데 세월이 그래도 한 10년 정도 지나다가 보니까 조금은 하고 하는 것 같아요. 옆쪽 합창단 팀에서도 별도의 연등을 준비하고 있는데요. 보살님들도 거사님들도 다들 집중한 모습이죠. 동료의 도움도 받아가며 최선을 다해 연등을 만들어 봅니다. 이렇게 서로 도우며 함께 만든다는 것에 연등의 의미가 있는 것이겠죠. 여기 합창단 우리가 연희라고 춤을 추는 게 있거든요. 그거 할 때 이 등을 들고 가는데 그걸 위한 작업이라서 본인이 자기 거 하나 정도는 만들어야 돼요. 이 등 작업이라는 것은 첫째는 자기를 밝히고 둘째는 전체를 밝히는 그런 작업이기 때문에 자기 어떤 그 지극한 정성이 꼭 필요합니다. 밤이 깊어가지만 신도들의 열기는 식을 줄을 모릅니다. 점등식 공연을 앞두고 합창 연습에 열심인데요. 정말 대단한 열성이죠.
한마음 선언의 합창단 실력이 왜 유명한지 알 것 같습니다. 1년 중 제일 바빠요, 이때가. 왜냐하면 합창도 연습해야 되고, 또 연희도 해야 되고, 또 기타도 연습해야 되고, 뭐 발표할 게 많습니다. 예. 뭐 기타도 치시고 노래도 아주 잘하시나 봐요. 아, 노래 못합니다. 그냥 합창이라는 거는 가장 좋은 게 뭔가 하면 내가 책임 다 지려고 생각 안 하면 되거든요. 뭐 그냥 같이 하면 됩니다. 예, 예. 혹시 합창에서 맡고 계신 파트는? 저 베이스입니다. 예. 베이스라는 거는 노래 제일 못하면 베이스로 하는 겁니다. 예. 바꾸지 않으면 숨이 앞으로 진행되다가 이 가운데 이병태 고사는 최근 합창단 활동을 시작한 새내기입니다. 이병태 교사님은 좀 늦게 오시긴 해도 굉장히 열심히 하는 분입니다. 예, 예. 아직은 좀 낯설지만 합창을 통해 마음 공부의 맛을 조금씩 알아가고 있다고요. 저같이 이런 법을 공부를 잘 모르고 하는 사람한테 일단 이제 가락을 갖고 거기에 흥미를 갖다가 보면 거기서 이제 뭔가 저도 모르게 눈물이 나고 그러다 보면 뭔가 이제 가사가 글씨부터 조금씩 트이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전체적으로 큰 스님께서 이러한 법문이라든가 법어를 이런 노래를 통해서 저 같은 사람한테 이런 마음의 공부를 할 수 있도록 하는 기회를 줬구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들고요.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연습이 끝나자 부부가 상봉을 합니다. 선포가 들다 보면은 금방 와. 뭐 저 타면은 대구에서 왔는데 한 2시간 정도 걸리니까 그래 하더라고. 좀 창피한 얘기인데요. 선원에서 만나고 굉장히 반가워요. 저희가 처사가 출장이 많은 직업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출장 간 지 한 3, 4일 만에 선원에서 만난 거거든요. 근데 다행히 처사가 집으로 곧장 가지 않고 꼭 합창에 늦게 있더라도 선원에 와서 삼배하고 합창에 참석하고 그리고 저와 같이 집으로 가니까 제가 어떤 날은 처사 쪽으로 고개를 키웃키웃하면서 바라봐요. 우리 처사가 도착했나 안 했나. 근데 이렇게 끝나고 만나면 너무 반가워요. 근데 식구인데도. 저희가 원래는 양천구에 살았는데요. 선원 가까이서 살고 싶어서 이사 왔어요. 아주 편해요. 걸어 다닐 수도 있고요. 새벽 예보에 올 수도 있고요. 또 급한 일이 있으면 얼른 집에 가서 살림도 하고 선원 일도 보고요. 어저께 없는 오늘이 없다고 봅니다. 내가 한 일이 있기 때문에 내가 한 일대로 나온 것이다 라는 얘기죠. 부처님이 나시기 이전에도 보살행을 그렇게 지금 마음 공부하시는 여러분들과 같이 저희는 저희 처사나 시댁 식구 모두가 성당을 다녔었어요. 그래서 저도 같이 다녔었는데 몇 년 열심히 다녔는데 어려운 일이 생기면서 저도 모르게 제 안에서 해결되지 않는 부분들이 참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책도 찾아보고 인터넷도 보고 아마 뭔가를 막 찾으러 다녔던 것 같아요. 근데 어느 날 제가 인터넷에서 대행스님 법문을 들었는데 그 법문 중에 어떤 말씀이 있었냐면 카세트 테이프가 녹음이 되어 있는데 그 카세트 테이프를 집어넣고 지워버리면 과거에 입력됐던 것이 지워지고 새로 입력을 해서 쓸 수 있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근데 그 말이 제게 하늘이 열리는 것 같은 그 순간에 마음이 열려가지고 제가 얼마나 눈물을 흘리고 울었는지 몰라요. 나도 이렇게 다시 입력을 새로 하면 되겠구나 하는 그런 마음이 너무너무 감사했었어요. 아무도 누구도 나한테 그런 소리를 해주지 않았었거든요. 참 감사하더라고요. 우리가 이 사는 동안에 어떻게 살았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앞으로 미래가 주어지는 거니까 그건 틀림없습니다. 우리의 마음의 차원대로의 우리는 행동이 나오고 행동을 하는 가운데서 우리는 그렇게 석가가 주어지듯이 그렇게 주어지는 겁니다. 저는 선원에 오고 싶었어요. 근데 저희 애기 아빠는
성당을 다니다 느닷없이 선원을 간다 하니까 이해가 안 됐던 모양이에요. 단칼에 안 된다고 얘기하더라고요. 근데 저는 성격이 뭘 막 강하게 요구하는 편이 아니어서 그냥 조용히 인터넷으로 공부를 하게 됐었어요. 근데 아이들을 학교에 보내고 법문을 보면 그렇게 말할 수 없이 눈물이 나오더라고요. 큰 스님이 말씀을 하셨던 것 같아요. 어떤 것들이 올라오든 그걸 자기 내면에 돌려놓고 생각을 다시 꽂아라. 근데 처음에는 좀 황당했죠. 그래서 아니 성당을 다니다가 왜 그러겠을까 하면서 한편으로는 제가 몰래 한마음선언이나 홈페이지를 들어갔어요. 근데 거기에 보니까 큰 스님의 이제 법문하고 또 선법가가 있더라고요. 거기서 이제 저도 모르게 삼세가 두라는 노래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들으면서 한순간 눈물이 좀 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궁금해서 그래 한번 그러면 나가보자 해서 이제 이렇게 나가게 됐었습니다. 아, 그랬어요? 저는 그 얘기는 처음 듣네요. 근데 그 기간이 3년이 걸렸어요. 딱 정확하게. 지금 이제 오랜 시간이 지나고 보니까 아이들이 그거를 알더라고요. 아빠가 옛날에는 도베르만처럼 독일계 도베르만처럼 이렇게 싸나웠는데 지금은 삽살개처럼 굉장히 순해졌다 이러면서 얼굴에서 표시가 난다고 아이들이 먼저 얘기를 하더라고요. 항상 이제 감사한 마음을 느끼죠. 저한테 이렇게 또 마음 공부를 하시도록 기회를 주고요. 그래서 가끔가다 제가 그 얘기를 합니다. 다시 태어나면 같이 한번 살면 진짜 처음부터 마음 공부해서 잘 될 텐데 하면요. 또 우리 보살은 기겁을 합니다. 절대 사절입니다. 이른 아침, 이미자 보살의 발걸음이 바쁘게 움직입니다. 지금 혼자서 어디 가시는 거예요? 예, 저기 있는 제 마음의 쉼터로 가고 있습니다. 누구에게나 나만의 공간, 안식처는 필요한 법이죠. 그녀에게 마음의 쉼터는 대행 큰 스님의 부도탑을 모신 서산정입니다. 이곳이야말로 더할 나위 없는 극락이죠. 그 법당에 가서도 이래 조용히 앉아서 자선을 하고 이러면 참 좋지만 또 여기는 또 산책을 하면서 또 큰 스님 살아 생전의 그 모습이나 말씀 같은 걸 또 생각을 하면서 이래 한 바퀴 이래 또 산책을 하고 나면 제 마음이 더 많이 또 정화되는 것을 느끼겠더라고요. 큰 스님, 늘 우리 모두가 주인공이라고 하셨지요. 그래서 순간순간을 주인공으로 살 수 있어야 한다고 하셨지요. 오직 그 말씀 하나만을 기억하며 영원히 시들지 않을 마음의 꽃 올리오니 받아주세요. 저희는 스님 말씀을 받들어 영원토록 더불어 한 마음으로 밝아지는 세상이 될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주인공이다. 한마음 선언의 모든 신도들은 스님의 말씀을 새겨 마음속 주인공을 꽃피우며 세상을 아름답게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죽는다 해도 죽는 게 아니고 여러분들이 살아계시면은 내가 그냥 여러분들로 그냥 살아있는 겁니다. 둘이 아닙니다. 참배를 마치고 정기법회에 참석합니다. 서산정에서 마음을 정화하고 다시 한번 큰 스님의 말씀을 아로새겨 넣는 시간입니다. 큰 스님께 인사를 올리고 경건한 마음으로 법문을 경청합니다. 또 이달은
어린이 달도 되고 어버이 달도 되고 이렇게 사람들이 정해놓은 날이 5월달이니만큼 남의 부모가 남의 부모로 생각지 말고 내 부모 아님이 없다 하는 생각이에요. 그래서 큰 스님의 영상 법문을 경청하고 있자니 스님께서 여전히 우리들 곁에 함께하고 있음을 다시 한번 절감합니다. 오늘같이 정기법회가 있는 날은 공양간도 굉장히 분주해집니다. 만들어야 할 음식 양이 만만치가 않지만 누구 하나 인상 찌푸리지 않습니다. 안 즐거울 수가 없어. 우리 여러 부사들이 다 즐겁게 마시죠. 부처님들 주실 공양인데 이게 즐겁게 해야지 마시죠. 아픈 사람은 약이 되고. 그래 정성스럽게 즐겁고 너무 행복해. 오늘 컨셉이 정기법회거든요. 근데 정기법회가 오늘 초하루에 많이 있어가지고 오늘 많이 오실 거예요. 평소에 제가 당번이 아닐 때는 다른 당번 보살님들께서 맛있는 공양을 해주시고 그걸 항상 먹고 그랬으니까 저희 이제 당번 때는 또 거기에 보답하는 마음으로라도 더 맛있게 하려고 그러고 있습니다. 7조로 나누어서 순번제로 공양 준비를 하는데요. 부처님께 정성을 올리는 의미 있는 시간이기에 불자님들이 가장 정성을 기울이게 되고 힘도 제일 많이 드는 시간이라고 해요. 저희는 이 마음 공부하는 도량이에요. 그러니까 저희 마음을 다 합해서 한 올 한 올의 국수에 마음을 담고 정성껏 여러분께 국수를 대접하고 있습니다. 호로록 호로록 정기법회를 마치고 먹는 점심 공양 정말 꿀맛 납니다. 여기서 먹을 때도 맛있는데 그 안에서 봉사하면서 먹으면은 더 맛이 더 좋아요. 여러 보살님들의 정성이 모아져서 이렇게 맛있는 국수가 만들어져서 그런지 최고 맛있어요. 여태까지 먹어본 것 중에서 이렇게 맛있을 수는 없어요. 정말 맛있어요. 옆으로 좌우로 흔드는 것만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내리겠습니다. 하나, 둘, 셋. 이번 연등 행렬에서 재혁 씨 부부가 맡은 역할은 용춤. 큰 용 속에 들어가 박자에 맞춰 춤을 춰야 하는데 옥주 씨는 쉽지가 않습니다. 팔을 이렇게 딱 붙이고 힘을 주면은 좀 덜 힘들 거야. 알았어. 그리고 앞에 사람이 하는 거 잘 지켜보면서 발도 이렇게 앞에 사람 발 맞춰서 가고 그러면 앞에 사람 발을 안 밟을 수 있으니까 발을 잘 맞추고 그다음에 앞에 사람이 하는 거 잘 따라하면서 앞에서 전달하는 얘기 뒤에 잘 전달해주고 그렇게 하면은 괜찮을 거예요. 내가 집에 가서 설거지랑 빨래랑 청소 다 해놓을게. 그래 한번 잘해보자. 크로스! 한편 불교문화회관에서는 뮤지컬 연습이 한창입니다. 한 명 더 있을 거니까 사실은 은수랑 나머지 사람들이 남자 시작하자 이러면서 막 빰빰 이걸 어울리게 북적북적 하면서 북적북적 이트 담선하면서 이제 아빠만 힘들어? 나도 힘들단 말이야가 아니라 아빠도 힘들어? 힘든 엄마랑 나는 안 보여? 이게 더 정말 그게 나도 와닿더라. 직업, 가족, 취업 그리고 또 사랑 같은 부분이요. 남녀 간의 사랑 아니면은 뭐 다른 부분도 많겠지만 사랑에 되게 고민을 많이 하고 살잖아요. 삶의 대부분을 그렇게 막 시간 쓰고 있는데 그 부분을 이제 마음 공부를 하면서 어떻게 받아들이고 어떻게 헤쳐나가고 또 그걸 통해서 공부 재료로서 어떻게 활용하고 가느냐 그런 부분을 담았다고 생각합니다. 응, 어제 내가 수진이 딱 불러가지고 장미꽃이 빡 주면서 수진아 나랑 사귈래? 라고 했는데 내가 미쳤나봐. 내가 잘한 건가? 잘했어. 너 선을 맨날 울욕하고 또 회사 가고 선호는 회사지. 선호는 회사지.
연애 좀 해라. 아 근데 내가 그것보다도 내가 마음 공부를 흔들림 없이 잘했다고 생각했거든. 근데 스지민이만 보면 마음이 너무 떨려. 아 저희 청년회에서는 부처님 오신 날에 점등식 날 뮤지컬 공연을 하는데요. 그거 연습하고 있어요. 이야, 진지한 모습이 뮤지컬 배우라고 해도 믿겠는데요. 다들 프로의 정신으로 공연을 준비합니다. 이런 열정이 바로 한마음 선언의 저력이겠죠. 진짜 이제 올라가는 것만 남았네 뭐 보니까. 저희 청년회에서는 그렇게 이제 밖으로 끄달리는 마음들을 안으로 챙겨 볼 수 있는 시간을 갖게 하고, 그것을 자기를 이끌고 있는 그 근본 불성을 믿고 자기 마음을 관하면서 일체를 내려놓는, 그렇게 생활 속에서 실천할 수 있도록 그렇게 이끌어가고 있습니다. 오늘은 어린이 법회가 있는 날, 대균의 가족도 일찌감치 선원을 찾았습니다. 사회보직 잘할 수 있겠어? 엄마 그냥 가기 싫어. 어? 가기 싫다고. 아니 왜? 여태까지 왜? 그냥 가기 싫다니까. 왜 스님한테 보고한다고 하니까 왜 겁나? 지금까지 연습을 했는데 그냥 너무 잘하려고 하는 마음 가지면 부담스러워서 못하는 거야 더. 어? 그냥 편하게 하면 좋지 않을까? 작년에도 잘하고 했는데 잘할 수 있을 거야. 걱정하지 마. 그러니까 너무 잘하려고 하면은 그게 부담이 되는 거야. 아니 그리고 엄마는 오늘 너네 또 연습한다고 엄마 간식도 준비한단 말이야. 삼각김밥 한단 말이야. 그러니까 그거 다 잘 먹고 엄마가 알기로 한 2시쯤에 한다는 것 같은데 부담 갖지 말고 친구들이랑 잘 인사하고 와. 잘할 수 있어? 그래. 그러면 어당 가고 엄마는 공약가 내려갈게. 당신. 오케이. 알겠어요. 이따가 봐요. 늘 법회를 잘 다녔던 대규가 오늘은 왜 머뭇거렸을까요? 이제 6학년이면 저희가 이제 임원을 맡게 됩니다. 그래서 이번에 회장 단이라 그래서 총무를 좀 맡게 됐거든요. 그러니까 총무가 일반 그냥 편하게 오는 그 마음보다는 아무래도 책임감이 좀 있어서 좀 그래서 조금 부담감이 있었던 것도 있을 거고요. 그리고 이번에 그 재등행렬 준비에 대한 보고를 이제 대규랑 몇몇 친구들이랑 이제 주지스님한테 이제 보고를 해야 될 상황이 생긴 거예요. 그러니까는 오기는 같이 왔는데, 그러니까 저 같아서 좀 부담스럽겠죠. 부처님 전 선배가 있겠습니다. 여전히 수줍어 보이지만 우리 대규 제법 차려내고 있는 것 같죠? 삼기가 있겠습니다. 스스로 품 반야신경이 있겠습니다. 어떤 비단 장수가 있었어. 이 비단 장수가 머리에 이고 저 강원도로 비단을 팔러 다니고 충청도로 다니고 이러는데 어느 날 스님을 찾아갔어. 근데 스님을 찾아가자마자 스님은 오 그래 너 잘 왔다 이러고 제자로 받아줄 것 같아요? 안 그렇거든. 보아하니 공부를 할지 말지 테스트가 일단 들어가야 되거든. 내가 내 인생에 있어서 물러나지 않고 포기하지 않고 자기 삶을 최선을 다해서 살아가는 거는 자기한테 좋은 거예요. 스님의 말씀을 들으며 오늘 아침의 머뭇거림을 반성하고 다시 한번 마음을 내어봅니다. 본인들이 공부를 하면서 어떤 힘을 얻었기 때문에 애들한테도 또 그렇게 심어줄 수 있고, 그래서 선생님들의 역할도 굉장히 크다고 보고요. 일단 또 즐겁게 게임도 하고 놀이도 하고 그러면서 공부할 수 있는 것들을
연구를 하죠. 아무래도 저희들이 일주일에 수요일날 회의하고 토요일날 법회 준비하고 일요일날 이렇게 법회를 하고 나면 또 평가 회의하고 이 정도로 일주일을 대부분을 준비를 해서 일요일 하루 법회하고 이러거든요. 그래서 전문가들은 아니지만 그런 노력하는 마음들이 애들하고 더 소통이 잘 되는 것 같습니다. 선생님이 너희 선생님들 어린이집 법당 다닐 때부터 약간 한마음선을 거의 5살? 6살 때부터 다녔어. 그때는 너네처럼 와 친구 만나러 가야지, 간식 먹으러 가야지 이런 마음으로 그냥 왔는데 그거를 이제 친구들이랑 공부하면서 더 많이 느끼고 있거든. 정말 주인공을 찾아야지 된다는 거를 선생님이 이번에 공부하면서 한 번 더 느꼈던 거야. 그래서 누군가의 강요가 아닌 나 스스로 나를 찾아가는 것. 아이들은 마음 공부를 통해서 나를 알고 더불어 살아가는 방법을 배웁니다. 마음 공부를 배우니까 학교에서 갈등 같은 것도 생기고 발표할 때나 그럴 때도 되게 긴장되고 그러는데 아무래도 다른 친구들보다 훨씬 더 갈등이 적게 생기고 발표할 때도 떨리지 않고 그래서 좋아요. 그러니까 학교 생활이나 평소에 마음을 잘 못 내거나 답답하거나 기뻤던 일이나 슬펐던 일이나 그런 거를 스님이나 선생님한테 말하면서 관노트 쓰면서 마음을 털어놓을 수 있었던 게 되게 좋았던 것 같아요. 관노트를 쓰면서 마음을 되돌아보고 마음을 살찌우며 내 안에 참된 주인공을 만납니다. 자기 마음을 표현한 노트예요. 그래서 우리는 자기 시간 노트라고도 하고 관노트라고도 하는데 자기가 일주일 동안 지낸 얘기도 좋고 오늘 법회에서 느낀 점을 적고 그 같이 소통하는 거죠. 아, 얘가 어떤 마음이로구나. 그러면 그 마음을 어떻게 또 돌릴 수 있을까도 같이 얘기도 하고. 다소곳이 앉아서 열심히 관노트를 쓰는 예쁜 이 어린이는 어떤 내용을 담았을까요? 제가 이번에 발레 콩쿠르에 나갔는데 그때 뭐 주인공에 관한 것도 쓰고 여러 가지 썼어요. 이게 바로 관노트의 힘일까요? 대견하게도 콩쿠르에서 장려상을 받았답니다. 주인공이라는 개념이라고 해서 그걸 다르게 보시는 게 아니라 누구나가 갖고 있는 그 불성 자체를 말을 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제 여기 법우님들이 그렇게 믿고 할 수 있는 그 마음은 그러니까 스스로들 그렇게 실천해 가서 각자 체험을 해봤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아 정말 나를 이끌고 있는 근본이 있구나 그런 믿음으로 더 열심히 할 수 있는 마음이 되는 것 같습니다. 나를 이끌어주는 주인공이 있다는 것을 알기에 대규도 열심히 해보려고 합니다. 움츠렸던 마음을 펴고 적극적으로 임해보는데요. 보세요. 표정도 한결 밝아진 것 같죠? 대규야, 파이팅! 이런 대규를 바라보는 아빠도 뿌듯해집니다. 지금부터 하나씩 나눠주십시오. 아이들을 위해 손수 만든 연등을 하나씩 나누어줍니다. 이 역시 몇 달에 걸쳐 만든 연등인데요. 아이들은 아빠의 사랑을 양손에 들고 부지런히 부처님께 올릴 율동 공양을 연습합니다. 지금은 제가 어린이 법당에서 아이들 등을 만들고 있는데 한 20년 전부터는 저는 이제 청년회부터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제가 처음에 청년회 와서 장엄등을 처음 만들면서 그때는 연마미소라는 큰 장엄등을 제작하게 됐어요. 지금처럼 이런 등이 아니라 큰 장엄등인데 그렇게 청년회 활동하면서 저는 이제 결혼도 했고 그 다음에 청년 활동도 하면서 등 계속 작업했고 이제는 아이들이 또 어린이에서 이렇게 어린이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아이들 덕분에 또 이렇게 좋은 등도 또 만들게 됐고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했던 것처럼 이제 대규도 어린이에서 이렇게 등 들었지만 나중에는 학생회, 청년회 거쳐서 나중에 결혼을 하게 되면 또 대규의 아이가 또 어린이 법당에서 이렇게 등을 또 만들 수 있는 기회가 분명히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제가 했던 이런 뭐 마음들도 있을 거고 본인이 경험했던 거 있으니까 아마도
나중에는 대교 아이들을 위해서 등을 같이 작업했으면 좋겠다는 생각도 해봅니다. 한마음 선언에서 만들어진 부부의 연이 아이들에게 또 그 아이들에게 이어지는 것. 그 인연의 고리가 참으로 감동적입니다. 연습이 끝나고 이제 주지스님께 보여드릴 일이 남았습니다. 얼마나 들으셨어요? 이렇게 만드느라고. 이거는 광명등인데요. 이렇게 빛이 반짝반짝 나는 것처럼 이 등을 켜면 모든 사람들의 마음이 이 등 광명등처럼 밝아지라는 의미로 만들었어요. 형편없이 맹길 줄 알았더니 너무 멋져요. 너무 멋있어요. 수고들 많으셨어요. 주지스님께 보고와 각 팀들의 최종 점검을 마치고 드디어 기다리던 점등식 날이 밝아왔습니다. 그런데 아침부터 추적추적 내리는 비가 심상치가 않네요. 쓰러지지 않게 춤을 쭉 가. 자, 하나, 둘, 셋. 걱정은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많은 분들이 정말 마음을 많이 내주고 계시기 때문에 점등식이 원만히 회양될 거라고 믿고 있습니다. 그칠 거예요. 항상 저는 좀 믿는 게 항상 매년마다 비가 오더라도 중간에 그치고 다 돼서요. 오늘도 잘 그쳐서 무사히 점등식까지 끝날 거라고 예상해 봅니다. 걸어놓고 동안이 이쪽으로 가. 하나, 둘, 셋. 자, 슬 미세요. 하나, 둘, 셋. 천천히. 비가 와가지고 너무 속상해요. 지금 등이 비에 다 젖고 특히 제일 중요한 게 전기가 비에 젖으면은 나중에 문제가 생길 수 있어가지고 좀 걱정이 많이 돼요. 괜찮을 거라고 하면서도 내심 걱정이 되는 거는 어쩔 수가 없습니다. 옥주 씨 역시 안절부절 못하는 눈치인데요. 그러나 비에 대한 걱정보다는 부처님들이 하는 일이니까 결국은 원만하게 돌아갈 것이라는 믿음이 더 크기에 행사 준비는 차질 없이 차분하게 진행이 됐습니다. 모두의 믿음이 통한 것일까요? 참으로 신기하게도 저녁 무렵이 되자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 비가 딱 그쳤습니다. 자리가 하나 둘 채워지고 본격적인 점등식이 시작됩니다. 다 같이 큰 소리로 외쳐보겠습니다. 불, 법, 승. 와, 정말 아름다운 연등들이 그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외모도 성격도 직업도 서로 다른 다양한 사람들이 어둠을 밝히자는 한 마음으로 등불사를 시작했습니다. 어쩌면 연등을 만든다는 것은 서로 다른 우리가 하나가 되어가는 과정일지도 모르죠. 큰 스님의 가르침으로 하나가 된 우리들이 만든 연등이 어두운 내 마음을, 다친 당신의 마음을, 칠흑 같은 세상을 환하게 비추어주고 있습니다. 이제 그동안 갈고 닦은 실력을 선보일 차례인데요. 합창단의 선법가가 공연의 시작을 알립니다. 한마음 선언 선법가 합창단에는 음악을 통해 누구나 즐겁게 참여할 수 있는 불교 문화를 만들어 가고자 하셨던 대행 큰 스님의 큰 뜻이 깃들어 있습니다.
청단 연등에는 나와 남은 둘이 아니기에 지혜와 공덕행을 실천하겠다는 염원을 담았습니다. 어린이들이 든 광명등에는 온 세상을 비추는 태양과 같은 존재가 되겠다는 힘찬 소원을 담았습니다. 앙증맞은 모습에 저도 미소가 절로 지어지네요. 청년연희단은 불법이 온 누리를 밝히고 부처님 오신 뜻을 찬탄하며 전체가 환희로움을 연등과 춤사위로 표현했습니다. Excuse me. Thank you. Iced tea imported. 요즘은 살기 이어서 청년회에서 만든 야심작, 창작 뮤지컬이 전개되었습니다. Yeah, yeah. Happy Buddha's birthday. Come on. Oh, yeah. Ha. Yea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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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yeah. Come on. 왜 그래? 너 어린 바보들도 그 뭐하냐? 아, 지들이 좋아서 하는 건데 나한테 왜 그래? 오빠랑 사귈래? 멋있지? 나 그리고 여자들이 좋아하는 거 있잖아. 여자들이 좋아하는 종이약 1000마리. 내 사랑을 전해줘. 누가 멋있지? 요즘에 사랑 고백하는데 종이약을 적어줘. 왜? 이번 점등식의 대미는 풍물패와 용팀의 합동연희. 24명의 법우가 한 마음으로 호흡을 맞춰 아름다운 동작을 빚어내며 온 누리에 부처님 법음을 뿌립니다. 얼쑤 좋다. 아주 신명나는 순간입니다. 오전 중에 좀 계속 비가 와가지고 잘 공연할 수 있을지 되게 걱정 많이 했는데 또 마지막에 이렇게 날씨도 맑고 이렇게 좀 다들 이렇게 즐겁게 할 수 있어서 좀 좋았던 것 같아요. 많은 분들이 요소요소에서 너무너무 열심히 등을 만들고 또 행사를 준비를 했거든요. 근데 그 마음 하나하나가 오늘의 모여보니 모두가 하나로 연결돼서 다 밝아지는 것 같은 느낌이 드는 거예요. 오늘 참 마음이 많이 밝아진 것 같아요. 그리고 이 기회를 통해서 모든 분들이 마음의 불을 팍 켜서 아주 밝게 또 모든 것이 좀 잘 이루어지기를. 아유, 억주가 같이 이번에 하게 돼가지고 너무 뿌듯하고 항상 이 밝은 마음으로 즐겁게 살았으면 좋겠다. 수고 많았죠, 억주도. 재영이랑 억주는 다리만 보여, 다리만. 뭐 처음 시작할 때는 좀 걱정도 되고 뭐 틀리지 않을까 뭐 또 이런 걸 했는데 또 다 끝나고 나니까 마음도 후련하고 기분도 되게 좋습니다. 일단 큰 산을 하나 넘은 것 같아가지고 너무 후련하고요. 2주 후에 있는 종로 행렬에서도 잘 했으면 좋겠어요. 연등을 만든 사람도, 연등을 보는 사람도 우리 모두의 마음은 밝은 한 마음입니다. 우리 모두가 내 마음의 주인공으로서 걸림없이 푸르게 살기를 바라셨던 대행 큰 스님의 발언은 우리 모두의 마음에 밝게 변하고 있습니다. 한 마음으로 산다는 것은 내 마음의 주인공을 밝히고 세상을 밝히는 것입니다. 하늘하늘 꽃비에 웃음이 피어요. 종로거리를 수놓은 수많은 연등의 물결. 그 안에서 가장 빛나는 한 송이 연꽃,
한 마음으로 빚어낸 마음꽃이 활짝 피었습니다. Once in every life, love should leave you without a choice, where the only thing right is to follow. 저에게 한마음 선언이란 히든 카드라고 생각합니다. 나에게 한마음 선언은 항상 설레고 또 가고 싶고 다정하게 접근하고 싶은 애인 같은 존재랄까? 한마음 선언이란 저의 모든 것 너무 고맙고 감사해요. Once you give it your heart.